시간에 의해서 전반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에 대해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진행이 됐을 때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굴절률이 큰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큰 곳으로 가면요, 여기 각도보다 이거 어떻게 돼요? 예, 더 적어야 돼요. 예, 여기 작아야 돼요. 여기보다 큰 곳에서는 각도가 어떻다? 예, 작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다 그랬어요? 속도는 큰 곳으로 갈수록 느려진다. 여기는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왔어요. 경계면에서 굴절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보다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위로 가겠죠. 여기 각도보다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예, 이 굴절이 작은 것은 크다. 예, 거꾸로라 그랬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갑니다.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굴절률이 예를 들면은 공기, 유리, 그 다음에 공기, 이런 식으로 간다 봅시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다시 작은 곳으로 갈 때, 그때 이렇게 지금 빛이 와요. 어떻게 꺾이죠?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면은 아래쪽으로 꺾인다 그랬죠. 아래쪽으로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공기 쪽으로 가요. 스넬의 법칙을 한번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각도가 항상 각도의 비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 같죠? 그러면은 여기 각도 어떻게 되겠어요? 꺾이는 각도도요. 예, 여기랑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꺾여서 다시 이렇게 평행하게 진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이번엔 좀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연속적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불연속적인데, 굴절률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굴절률이, 이 n이라고 할게요. 굴절률이 커지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굴절률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오는 것은, 여기보다 이 굴절률이 크다면 어떻게 아래쪽으로 약간 꺾인다 그랬죠. 아래쪽으로 꺾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때요? 더 굴절이 또 큰 데로 가니까 여기보다 각도가 더 작아져야 되겠죠. 여기서는요,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꺾이겠죠. 그쵸? 요가 관련 지어서 좀 이번에는 굴절률이 밑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작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좀 이렇게 봤어요. 비스듬하게 왔어요. 자, 이렇게 오면은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가니까 여기 각도보다 어떻게 된다? 예, 커져야 되겠죠. 여기선 또 어떻게 돼요? 여기보다 각도가 더 커져야 되겠죠. 뭐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근데 이게 한없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잠깐 봅시다. 예를 들면 굴절이 좀 거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는 좀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빛이 온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한번 봅시다. 공기로요. 즉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어디요? 작은 곳으로 좀 진행하는 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광원이 있어가지고 빛이 쏴져요. 빛이 이렇게 가면 이 경계면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굴절률이 큰 곳, 작은 곳으로 가니까 여기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꺾인다고요. 이렇게 여기 각도가 더 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요 들어온 각도보다 더 뉘어져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굴절을 하니까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각도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여기보다 더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재밌는 게 조금 더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더 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떻게 딱 요렇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순간이 아마 요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요렇게 지금 더 각도를 비스듬하게 왔을 때 이제 이 순간에는 어떻게? 빛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건데, 하여튼 이론적으로 요때 각도를 세타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세타 C라고요. 그러면 요 각도보다 더 비스듬한 각도로 쏴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꺾일 데가 없이 어때요? 이때는 요 각도가 이제 이 각도보다 클 텐데, 이 세타가 요도 클 때, 이때는 어떠냐? 더 이상 빠져나오는 빛이 없이, 즉 굴절돼서 나가는 빛이 없이 어떻게? 모두가 다 전반사한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빛이 다 반사하더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없이. 이때를 전반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각도, 그 경계가 되는 각도 있죠. 이게 이제 물에서 공기로 갈 때 그때 얼마로 측정했어요? 약 48도 정도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48도보다 더 비스듬하게 더 큰 각도로 이제 쏘아주게 되면 이제 이 빛은 더 이상 어떻다? 밖으로 빠져나간 게 없이 죄송합니다.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전반사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또 전반사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전반사의 조건은 뭐냐면, 전반사의 조건은 굴절률이 어느 곳에서, 큰 곳에서 어디로 갈 때, 작은 곳으로 갈 때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각도가, 입사하는 이 각도가, 이 각도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각도, 임계각이라고 하는 이 각도보다는 커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요거를 이용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광섬유라는 거예요. 광섬유. 광섬유는 이렇게 코어로 된,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질을 겉에를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유리로 이렇게 싼 거예요. 쌌어요. 피복처럼 이렇게 둘레를 싼 건데, 이 겉에 싼 것을 뭐라 하냐면 이 클레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요 심, 여기서 이제 빛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기 코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어떻게 쏴서 이 경계면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전반사가 일어나게끔. 그래서 계속 빛이 어때요? 더 이상 빠져나가는 것이 없이, 빠져나가는 빛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 빛에너지요. 빛에너지 손실이 없다란 뜻이죠. 즉 빛의 세기가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빛의 세기가 변함이 없이, 그러면서 요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멀리까지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이 광통신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원리가 바로 전반사입니다. 항상 근데 또 언제 일어나야 되냐? 요 각도가 항상 어때야 돼요? 요 각도가 이게 임계각보다는 반드시 커야지만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아까 요 전반사 조건을 그대로 쓰면 코어의 굴절률이 어때야 돼요? 코어의 굴절률이 커야 되고, 클레딩의 굴절률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그림이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반사, 광섬유 그림이고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입사한 빛이 전반사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반사 되었다면 조건, 전반사 조건. 굴절률이 어디에서? 큰 곳에서 굴절률이 어디로 가야 된다? 작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세타 각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세타 각도는 임계각보다는 커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코어는 항상 굴절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광섬, 이 광섬인데, 코어가 굴절률이 어때야 돼요? 클레딩보다 큰 것이어야 되고, 클레딩이 굴절률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만 이제 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굴절률은 어디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임계각은 어때요? 임계각은요? 세타보다 작겠죠? 작아야 돼요. 그렇죠. 이 각도가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커야지만 전반사 일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나이서 클레딩은 뭘로 할까요? 클레딩은 구조의 작은 놈. B로 해야 되겠죠? 얘는요? A로. 거꾸로가 됐네. 답은 어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